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오늘 장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름 즐겁게 보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큰 부담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거래량 자체는 되게 적었는데 그냥 뭐 지표상으로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되면서 그 두 개 코스피 코스닥 전 시장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마감을 했죠. 일단 그 좀 이제 제가 그동안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꽤 있으니까 그 중에 좀 그 몇 가지를 오늘 좀 특징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또 하나의 그냥 고인물이죠. 진짜 고인물 그냥 그 이노 와이어리스라고 그 5G 장비 주고 여러 번 얘기 드렸고 제가 지금 매집 중입니다. 매집 중이 아직도 매집 중입니다. 저는 매집 중이고 뭐 관심이 뭐 이게 섹터가 자체가 죽어 있고 굉장히 못 가니까 사실은 거의 이제 소외주예요. 지금은 소외주 뭐 주도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소외주입니다. 소외주인데 일단 그 지금 주가 자체는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금액대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이노바이오리스는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이고 재무제표는 있긴 하지만 성장성 올해부터 5G 수급 뭐 하면서 장비주 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트럼프였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바이든이 그 되고 나서 지금 뭐 거의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대가 왔다예요. 사실은 왜냐면 추세가 죽어서 소외가 되고 장이 안 좋으면서 그냥 그대로 빠진 건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 저희 저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월봉입니다. 월봉의 이노 와이어리스고 오늘은 거래량을 빼겠습니다. 월봉의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 주봉의 이노 와이어리스 그냥 빠르지 않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봉인데 자 사실은 그래요. 그냥 금액 대비 이런 걸 떠나서 이 종목은 어, 정말 백일선이 닿기가 무섭게 거의 튀어 올라가죠. 백일선을 지지를 꽤나 강하게 해주는 친구예요. 요때 또 이제 무너졌었고 지금에 완전 꺾여 있는 추세. 요때부터 이제 사실 힘을 못 쓴 거죠. 작년 9월 달부터 이때까지 주가가 많이 그래도 오른 다음에 충분한 기관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다고 생각해도 또 그냥 기관 조정 가격 조정 그다음 재료의 기다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일단 보시면 아까 매매 동향을 보여드렸지만 그 누적 순매수가 최근의 데이터를 봤을 때 개인밖에 없어요. 개인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관심이 없다. 뭐 그러니까 소외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차트가. 근데 사실 바닥을 매집할 땐 이런 게 맞아요. 바닥 매집할 땐 개인 매물만 쌓여 있고 보시면 이제 오늘은 여기 그 누적 순매수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쭉 늘려볼게요. 지금 기관하고 외에는 거의 매도고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거의 다 매도를 쳤고 외국인만 조금 가지고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렇다.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이 이렇다. 이게 3개월 합의인데 개인 그렇고 지금 시점만 봐도 개인만 물량을 계속 매집하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반대로 이노웨어스를 아는 사람들은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 그 다음에 바닥권이다 해서 자꾸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자꾸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의 매집이 돼버린 꼴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슈가 부각이 되고 뭐 아니면 좀 임박하고 하면 기관과 외인이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사실 이미 올리면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노와이어리스 5G를 뭐 좀 담아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가 가장 매력적인 금액은 맞아요. 더 꺾여주기도 하고 장이 안 좋으면 한번 또 쪽 빠지겠죠. 이렇게 밑꼬리 다는 식으로 그때 또 담을 수 있고 그래서 막 5만 원 정도, 막 5만 원도 요즘 같은 장세 가능하겠죠. 4만 원은 깨질지, 5만 원 깨질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 지금도 가능하고 1차 매수는 지금도 가능할 것 같고 2차는 뭐 그 밑에서도 또 빠져준다면 한번 보자.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미 좀 물려있죠. 지금 한 1차 매수하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50% 정도 물량을 담고 있어요. 50% 물량. 처음에 그 30% 20%그 소량은 조금 평대가 높은 편이었고
나중엔 좀 지금 가격대 요때 한번 좀 담아가지고 금액대가 지금 뭐 좀 많이 낮춰져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50% 비중을 실으면 최종 평단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일단은 그냥 조금 이 투자금 전체 제가 투자하는 금액 전체에 대비해서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담아 보면서 좀 관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G 통신 중에 이노와이러스 5G 장비주 중에 이노와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금액적인 메리트는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좀 담아가고 매집을 하기 괜찮지 않나 해서 가져와 본 종목입니다.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방송 드린 걸 또 다시 이제 또 점검을 하는 거죠. 네, 그렇고 사실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시가총액이 3,500억이에요. 이노와이리스가 좀 많이 좀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렇고 예를 들어 뭐 첨보 같은 거 보면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금액이 투자금이 뭐 1억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투자금을 비중마다 뭐 10%, 5%, 10%, 20% 이렇게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것도 좀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금의 10%를 뭐 투자하고 싶은데 5G에 넣고 싶다 해서 이노와이리스에다가 뭐 10%까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난 괜찮을 것 같아서 20% 담기에는 비중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가총액에 비례해야 돼요. 기관이나 외인들도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장중 추정을 매매 투자별 보면 여기 금액대로 나오죠. 금액 100만.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산 금액을 그냥 금액으로 얘기해 볼게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400억을 산 거거든요. 금액상으로 400억. 이건 1400억이죠. 1400억. 그러니까 천억 단위, 뭐 이렇게 뭐 장이 세게 들어올 땐 천억 단위, 2천억 단위도 들어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제 매집 중인 종목이죠. 미넨지. 미넨지라는 종목을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2천억인 되게 소형주예요. 소형주인데 똑같이 매매 동향을 볼게요. 자, 주수로는 되게 많아요. 막 1200주를 샀고 1300주를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100만 1000만이에요. 2300만 원 판 거예요. 100만 2100만 원 산 거거든요. 금액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런 거예요. 이 미넨지라는 종목을 투자할 때 내 금액의 10% 20%가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시총이 작기 때문에 뭐 내 계산법으로 봤을 때 미넨지라는 종목을 사고 싶다면 내 금액의 3%, 5%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엔 50%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노와이리스라는 종목의 내 금액이 50%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나름대로 규정을 좀 본인만의 룰을 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미넨지라는 종목을 샀을 때 저희 채널은 수급을 반대로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인이 매수를 하면 외인이나 기관이 던지고 뭐 이런 식의 그 계산법을 분명 보고 있죠. 그래서 개인이 파는 날 외인들이 이렇게 사간다 이런 거, 기관이나 외인이 사간다 이런 건데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미넨지 추천드렸는데 이날 뭐 100만 200만 원이죠. 100만 1000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의 금액을 뭐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해서 순 누적으로 봤을 때 2천만 원 샀다는 거지 오늘 하루 2천만 원만 샀다는 아니에요. 그냥 누적으로 봤을 때 사고 팔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토탈 매겼을 때 플러스 2천만 원이 더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그 예를 듭시다. 어떤 투자자분이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니까 미넨지에다 5억을 넣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5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100만 1000만 억이잖아. 억 100만 1000만 이게 1억이 이제 많이 들어온 날이 이거거든요. 6만 주. 근데 여기다가 5억을 넣으면 뭐 5배가 되니까 30만 주가 되겠죠. 그럼 30만 주를 사버리면 주가가 내가 5억을 샀음에도 막 주가는 막 몇 프로가 올라버려요. 반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외인이나 누가 관리를 하고 레이더를 돌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넨지라는 종목에 누가 막 신용으로 막 1억을 2억을 담으면 티가 확 나요.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되도록 주가를 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문난 집에 진짜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막 굉장히 부각되고 뭐 이슈에 탄 것들은 개인 매수세가 엄청 붙어버리고 반대로 매도가 나와버리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 외인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을 때 충분한 매집이 된 건 상관없어요. 붙으면 던지면서 주가를 올리기도 해요. 올리면서 물량을 떠넘기고 소량으로 떠넘기는데, 반대로 어중간하게 매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더럽혀진다, 이 주식이 더럽혀지는 것 같고 막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그럼 막 던져서 주가를 떨어뜨려요. 붙지 말라고 경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살 때도 만약에 내가 이날 1억을 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00만원 500만원 뭐 사면 이렇게 티가 안 나게 거래해야 티가 안 나는데, 전체 금액이 또 많아져도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정말 조용히 혼자 매집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티 안 나게 조금씩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일단 그런 얘기 한번 짚어드리려고 얘기 드렸고, 이거 꼭 교육 영상에도 없었던 거라 꼭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매집 중인, 우리가 방송에서 다뤘던 코오롱 글로벌, 화성산업하고 코오롱 글로벌 건설주들 중에 갈 수 있는 건설주에서 두 개 말씀드렸고, 코오롱 글로벌이 오늘 좀 세가서 오늘 좀 특징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언급 드리면서 뭐 사는 종목도 있고 못 사는 종목도 있고 관찰하는 종목도 있어요. 제가 방송했다고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시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항상 여유 자금을 전 두는 편이라서 무리해서 계속 사진 않아요. 더 좋은 맥점이 안 나오면 그냥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코오롱 글로벌을 추천드린 날이 요때일 겁니다. 자, 1월 21일 아니면 22일 이때예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고 나가지고 1차 물량을 사고 나가지고 그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근데 1차 물량 샀을 때요. 1차 물량 샀을 때인데 요때가 사실 추세 변곡이 되면서 상승을 도모할 것 같아서 요때 담은 겁니다. 저는 담아서 그때 눌림에 가자 해서 매집을 해보자고 담았는데, 그 뒤로 주가가 빠졌죠. 네, 빠졌죠. 저는 이렇게 어중간할 때 빠졌는데 안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의 맥점이라면 뭐 대충 뭐 요 정도였다, 뭐 이렇게 대충 바닥이라고 본 거죠. 이미 바닥이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더욱더 바닥을 봤던 부분이 이 금액대고, 이 금액대가 이 하락장이죠. 하락장이 심하게 오면서 금액대가 한번 밑꼬리가 달아서 왔었죠. 밑꼬리 끝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근데 하지만 이때 언제 좀 2차 매수를 했어요. 2차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내비뒀어요. 주가가 더 빠지거나 나머지 2차 매수, 나머지 30%, 최종 3차 매수권은 주가가 더 하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상향으로 할 때 남은 여유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때 1월 29일 이후로부터 추세가 오늘 또 좋게 변환이 됐어요. 돼가지고 오늘 또 7%의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7% 장대 양봉이 속기 전 한 3%대 정도였나요? 그때 나머지 30% 물량을 싣습니다. 30%. 그러니까 이 이평선들을 좀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거래량 보는 법은 아시죠? 거래량이 막 붙으면서 오늘 거래량이 폭발한 건 아니에요. 폭발한 건 아닌데 평상시 평일 최근 거래일에 비해 거래량이 많이 붙어주면서 기관 외인이 쌍거래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주가가 간단 말이에요. 가요. 다른 건설주들 섹터는 다 죽었는데 이 친구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머지 30%를 추가로 담아서, 전 사실 이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그 평단가는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사실 좀 위에서 산 게 있고 밑에서 사서 다시 좀 중간쯤에 샀기 때문에 지금 제 평단가 그렇게 매력 있는 금액은 아닌데, 일단 어찌됐건 저찌됐건 플러스 몇 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 지금 추세는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나머지 잔량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였다 그러면 다시 내 금액 오면 다시 팔 수도 있어요. 저는 팔 수 있죠. 충분히 그 손해를 안 보면서 파는 건 뭐 가능하죠.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질 것 같고 흐름이 추세세가 무너지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또 대응이 안 하는 것도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뭐 1%든 뭐 세금 떼고 몇 프로든 뭐 빨간불로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세는 살아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기관 외인이 이렇게 보시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좀 상승하고 빠진 흔적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누적 기관 외인 순매수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1파, 2파, 3파 정도의 파동도 나와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제 바람이고, 그래서 사실 이 추세 변곡의 시작으로 3파의 상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종목도 종목이지만 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이. 그래서 나머지 그 명절 전에 남은 월화수 제가 좀 빠질 것 같고 좀 그렇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일단은 담았단 말이죠. 담고 평단가를 만들어 놨는데 월화수 장이 약하게 가가지고 뭐 빠지면 또 금방 대응할 수도 있어요.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그때 좀 많이 빠지고 빠지는 추세가 되면 다시 또 사면 되니까 다시 사면 되니까. 그리고 안 살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튼 그래서 일단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요때가 그 단기적으로 뭐 며칠 전, 뭐 10거래일 정도 전이지만 나름 단기 이렇게 단기 전 고점이란 고점이란 말이죠. 뭐 되게 미미하지만 근데 그 밑꼬리 단계에서도 오늘 이게 또 괜찮게 의미 있었던 게 그 전 그 고점을 그냥 뭐 그 위에 올려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쁘게 양봉 마감한 거. 이쁘게 윗꼬리가 없이 이쁘게 양봉 마감해서 힘 있게 잘 마감이 돼줬다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을 제가 말씀드렸고 혹시나 매수하신 분이 계시면 같이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정도고 사실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그 미차전지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죠. 요즘 첨보를 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LNF 밀었고 SK 밀었고 첨보 밀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코오롱 글로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추세적으로 전환이 됐고 좀 관찰해 봐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이때 같이 드렸던 화성산업은 아직 주가가 못 가요.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데 사실 매집을 하기에는 좋은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긴 합니다. 그 분명 화성산업을 얘기 드릴 때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고 어,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고 주가가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업황이 좋아지고 또 이슈가 나면 또 부각되면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렇게 거래량이 쏟아졌던 매집 흔적들이 있어서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추천을 이때 이 정도 드렸었고 이 정도부터 매집해 보시다 얘기 드렸고 나름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한 11,000 얼마 12,000원에서 11,000 몇백 원 이 정도였어요. 근데 하방장이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면서 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요때까지는 저도 몇 번 지켜봤거든요. 근데 지켜봤는데 매집을 아직 하지 않았었고 사실은 2월 1일 날 정말 밑에 정말 저가 봤을 때 마이너스 3%가 빠져요. 그래서 241선을 터치하는 비슷한 그림으로 하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5일이나 하락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6일째 하락하다 말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것도 있고 241평이라는 지지선도 있고 사실 이걸 봤으면 이게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걸 봤으면 사실 담아볼만 했죠. 충분히 이미 바닥 대비 8%예요. 8%가 이미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근데 그래서 전 그래요. 만약에 코오롱 글로벌이 뭐 슈팅이 나든 추세가 좋아서 우상향을 가져가든 뭐하든 모르겠고 화성산업도 계속 지켜보고 또 좋은 그 흐름이나 매수 기회가 나오면 또 매집해볼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예전에 LNF, SKC, 첨보 이런 순으로 갈 수 있게끔 뭐 코오롱 글로벌, 화성산업 이렇게 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림도 그려보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계속 장을 보면서 종목이나 이런 건 지켜보겠지만 화성산업도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산업은 보면 이게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사실 거의 이제 바닥이에요. 거의 이제 주가가 바닥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기관만 소량 조금 갖고 있고 아직은 좀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관심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이제 매도치고 다 나가고 없다. 그래서 수급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일단 주가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후에 여기 241선까지 빠져온 거니까 사실 요때 금액대니까 괜찮아요. 금액 정도로는 가져갈 볼 만한 종목이 충분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놓치지 말고 뭐 좋은 종목 있으면 매집해 보시면서 장을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수는 일단 좀 계속 그 기준선을 전환선을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요. 전환선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데 뭐 장이 분명 세진 않고 뭐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추가 상승이 나와도 3200선은 한번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를 할 거고 좀 그래서
3200까지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만약에 맞고 떨어질 확률도 높으니까 너무 이제 또 비중을 가져가신다기보다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짧은 단기 대응이나 아니면 아주 그냥 그 여유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평단가를 만들 수 있는 긴 호흡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